해서 이어서 계속 보자고. 번호가 생각해봤구나. 자, 상자 A랑 상자 B에 6개의 공이 들어있다. 근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같이 보자. 자, A에 6개의 공이 들어있고 B에 몇 개?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 동전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짓거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동전을 던졌을 때, 자,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 A에서 B로 공을 하나 넣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니? 뒷면이 나오면 B에서 A로 공을 옮겨 담으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6번을 반복을 했을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자, 6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8이 될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6개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서 8이 되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 공으로 옮긴 상황을 확률 변수로서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정말 확률 변수는 뭐냐면, 자, B에 추가되는 공의 개수를 우리가 플러스의 방향으로 상정을 하고 문제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는 건 뭐야? B에다가 플러스 1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온다는 건 B에 들어있는 공을 하나 마이너스를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봐봐. 결국에 우리가 6번을 던져서 자, 처음으로 뭐가 되는 순간을 뭐 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 순간을 구해줍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봐봐. 자, B에 공이 처음으로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을 물어본 거지. 그럼 3에서 2로 돌아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1에서 2로 가면서 끝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만약에 자, 시행을 6번을 했어. 알겠죠? 자, 6번을 했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앞면이 나오면서 플러스 1에서 뭐가? 플러스 2가 되면서 끝이 돼야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그러면 6번의 이 행동 중에서 어쨌든 H가 어때야 돼? T보다 2개 많아야 되는 상황이지? 그쵸? 그럼 여기에 총 조성은 H 몇째 T 몇이어야 돼? 총 6번에서 H가 T보다 2개가 많아야 돼. 그럼 H 몇 개, T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4개, 2개 나온다는 얘기죠? 전체로 보면? 그죠? 전체로 보면 4개, 2개인데 마지막에 H가 고정이기 때문에 이 앞에 5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H가 3번 그리고 T가 2번이 섞여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독립시행 확률과 달라지는 점이 뭐야? 바로 얘네들을 섞을 때 플러스 2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 그죠? 자, 그걸 유념하고 끝에 무조건 자, 앞면이 나오면서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로 넘어가서 이제 딱 조건을 만족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응답 마지막은 H로 고정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봐봐.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 들어가니? 그 계산 공식 말고 계산할 때 어떤 것들을 곱해서 나오지? 그쵸? 일단은 자, 섞는 경우도 생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버라이어티라고 그랬어. 다양성. 알겠지? 이 경우들을 섞어서 나올 수 있는 거에다가 실제로 뭘 곱해주는 거야? 거기다가 자, 확률을 곱해서 어쨌든 순서 상관없이 어쨌든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합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이 확정이 되면 이건 안 변해. 이거 먼저 계산하고 갈게. 자, 그러면 확률이라는 거 어쨌든 뭐야? H4에 T2 이란 얘기니까 6번 중에서 앞면 나올 거 4자리 결정하시고, 그치? 이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에 4제곱에다가 2분의 1에 제곱 곱해주는 거니 우리는 2분의 1에 6제곱이 1회 발생 확률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특정한 경우에 대한. 그럼 이제 우리가 섞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조사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시행률 난이도 높은 문제는 언제나 버라이어티가 난이도가 높아져. 저거밖에 없어.
얘는 항상 똑같으니까 경우의 수만 잘 세주면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 옛날에 보면 앞에서 이미 겪어봤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미 5점 주제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랑 똑같다고 보면 돼. 다만 확률만 곱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줘. 알겠지? 그럼 썩는 경우를 생각을 할 텐데 다시 자, 요 전에 이미 플러스 2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겠죠? 그럼 봐봐. 자, 플러스 2가 된다는 건 h가 t보다 2번 더 많이 나오는 거지. 그건 2번 더 나오는 상황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내가 버라이어티, 다양성을 셀 거야. 잠깐만. 스펙 맞지? 아니야? 자, 해서 경우의 수를 세보면 일단 h로 시작했어. 그럼 다음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t 나와야지. 왜? 그 다음에 h 나오면 플러스 2가 되면 바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만들어줘봐? 6번째 처음으로 플러스 2가 되는 걸 연출을 해야 되니까 자, 처음에 h로 시작하면 무조건 t로 그 다음 이어줘야 돼. 그죠? 자, 그럼 봐봐. 다시 남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남은 거 뭐야? h 2개에 t 하나 남았지? 그럼 봐봐. 5개에서 내가 두 번째 t를 쓰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 무조건 마지막에서 플러스 2 되고 끝나지. 왜? 이 전에서 아무리 해봤자 플러스 1로 끝날 거거든. 그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t가 나올 조건을 잘 따져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자, h 몇 개? 2개, t 하나를 지금 섞어서 놓을 거죠? 그런데 이것 빼고 다 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써버리면 1, 0 한 다음에 1, 2가 돼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h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t로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막 섞어서 나올 텐데 그 다음에 t만 아니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얘만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처음에 h로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양성은 몇 개가 나온다? 자, h 2개의 t 나열하는 거니까 일단은 32인 거 알죠? 같은 곳이 있는 확률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만 빼가지고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 처음에 t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치? 이 t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성이 몇 가지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t가 나왔을 때 플러스 2가 되려면 h가 3개가 다 나와야 되지? 그죠? 그럼 봐봐. 뒤에 4개가 이제 이어서 나올 텐데 이때 h만 아니면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오늘 예배군 훈련 갔다 왔는데 그 뭐야? 일산 상공에 그 무인 정찰기가 한번 뜬 적 있어요. 나 몰랐었는데. 아니요, 이거 얼마 전에 떠가지고 헬기 날아주고 난리 났을 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킹반인들은 이제 모르고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군인들한테 감사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근데 뭐다 너희들의 미래다. 하하하하. 자, 그래서 H 적고 뒤에 T 나오는 것 때문에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왜? 두 번째 T가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2는 마지막에 넣을 거거든. 이래? 그냥 T 2개, H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아무리 이제 플러스 1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만 빼고 나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에 자, T로 시작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다양성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원래 똑같은 걸 3개 나열하는 거니까 4C3이지? 에서 안 되는 거 몇 개? 하나 해가지고 몇 개 나와? 3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에 다양성은 총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얘에다가 얘 2개 곱해서 계산해주면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또 이거 왜 틀렸어? 아, 이거? 다양성을? 그치. 이 문제 틀리면 다양성밖에 안 틀리죠. 넘어가자. 또 1구, 1구문. 1번 안 해줬어요. 아, 그래? 오케이. 패스.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이것도 마무리를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이 나왔는데 내가 아직 그 찝지를 못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책이 나올 것 같고 오늘도 이어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 확률과 통계 프린트 풀어왔니? 가져왔니? 이거 다 풀어온 게 이거 숙제였는데? 이거 없어? 아, 너 안 가져왔어? 없는 게 아니라 안 가져왔어? 그럼 이거는 일단 패스합시다. 알겠죠? 언제 받았어요? 이거 저저번 주에 줬어. 아 그럼 있긴 한것 같아요.
그렇지, 있긴 한데 놓고 왔을 거야. 자, 해서 이어서 진도 나갈 겁니다. 자, 통계 단원 진짜 어떻게 보면 말로 먹는 단원이다. 드디어 확통에서 숨 쉴 순간이 찾아왔어. 앞에 두 단원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단원이야. 문제 어렵게 내면 어렵다. 진짜 그 미적분 30번보다 확통 30번이 더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들 이번에 그 5월 모의고사 미적분 30번하고 확통 30번 중에서 누가 더 오답률이 높을까?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 근데 확통 30번 문제는 답 써낸 친구들도 좀 있을 거야. 왜냐면 확통은 그냥 확률 쓰는 거니까 숫자를 쓸 수는 있거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확통이 미적분이랑 지금 오답률이 똑같아. 그냥 잘 낸 거야. 오답률 똑같이 낸 거면. 알겠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런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끝이 났다. 이제 우리는 통계하고 마무리를 할 거라서 저번에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에 이산화율 분포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우리가 다시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확률 변수에는 어때? 순서수로 결과가 나오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었죠? 그쵸? x가 뭐인 거? 순서수이면 뭐다? 이산 확률 변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순서수 뭐 있어? 정수와 자연수 혹은 뭐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해가지고 분모가 같은 유리수도 뭐가 되겠어? 순서수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 셀 수 있으면 순서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렇지 않은 수를 우리가 뭐라 불러? 연속 변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순서수일 때 이산확률 변수를 건드려 보셨고, 우리가 식은 어떻게 써? p, x가 뭐의 확률? xi 확률이 뭐로 나오는? pi로 나오는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산확률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시대를 한번 다시 언급을 하고 가시면,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 x2 해가지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xn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한번 간주를 했을 때, 처음으로 쓸 수 있는 식은 뭐였냐면, 언제나 이 x1, x2, x3, xn에 대항하는 확률인 pi들의 합은 항상 뭐가 된다? 확률의 총합은 뭐야? 그래, 언제나 1이다. 왜? 전사건이랑 같기 때문에. 모든 확률을 다룬 거니까 전사건 언제나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그마 한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내가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한 확률을 곱해버리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 확률 변수랑 확률 곱하고 다 더한 거야, 이거. 그래, 평균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 x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이라서 진짜 이거 영상 안 보면 못 따라와. 알지? 다 봤어 안 봤어? 다 알죠? 자, 그래서 expectation x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또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이 i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x-m의 제곱, 아이고 미안해요, xi-m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별량과 평균의 차이 뭐라 부른다? 분산이라고 그러죠? 그쵸? 자, 그럼 분산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뭘 곱하면? 확률을 곱하면 뭐가 돼? 아니지, 편차죠, 편차. 편차의 제곱의 평균 관한 얘기가 되버리지? 그럼 이게 뭐가 나온다? vx가 나온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얘가 뭐야?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변수 곱해서 다 더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줘야 돼. 평균 구할 때 우리가 개수를 총합을 개수로 나누자 라는 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나 하는 얘기고,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평균과는 다른 방법을 배운 적이 있다고.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그래프, 도수분포 사각 기억나십니까? 안 나겠지, 그쵸? 안 나니까 처음부터 다시 했어. 알겠죠? 그래서 평균이 뭐가 나온다고? 도수, 상대 도수죠. 자, 상대 도수랑 뭐로 곱해서? 별량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낼 수, 별량의 총합으로서 우리가 평균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 도수 우리 뭐라 그랬어? 확률이랑 상대 도수는 서로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그 사건이 존재하는 비율이 확률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자 값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하고 다 시그마 때려주면 뭐가 나온다? 이게 바로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곱하고 시그마 때리면 평균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분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수준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VX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새로운 식으로 유도했었죠?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뭐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자? 평균의 제곱을 빼자 라고 계산을 했었던 게 자 저번 시간 스토리였고 그 다음에 자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뭐야? 표준 편차라는 말 자체가 분산의 양의 제곱권이다 기 때문에 그냥 vx의 루트만 때려주면 표준 편차는 금방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할 내용은 뭐냐면 자 연속 확률 변수와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분모인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확률 변수 x가 무슨 수? 연속하는 실수일 때 우리가 이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의 실제 키. 그러니까 내가 측정기로 됐을 때 180이 나와. 그러면 이건 내가 측정기로 돼서 반올림한 거지? 그치? 그럼 내 실제 키는 어때? 그냥 실수 범위로 나올 거란 말이야.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의 정확한 키를 몰라. 그죠? 측정기구 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속하는 실수 범위로 나오는 거. 우리의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 강수량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쵸?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를 다루게 될 텐데 자, 이제 봐봐. 만약에 내가 자, x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알지?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 p 한 다음에 x가 2분의 1 확률을 구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다시 0에서 1 사이의 수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아. 수 몇 개 있냐고 물어봤잖아. 정수 말고. 그쵸? 무수히 많지. 그러면 이 px가 2분의 1의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래 전체분의 해당 사건의 비율을 계산한다고 돼 있잖아? 그치? 전체가 뭐야? 언제나 무한대가 돼버려. 그죠? 분모가 ns가 이 사이에 어떤 두 값 사이의 실수를 물어봐도 무수히 많다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는 언제나 무한대가 되고 자 해당하는 숫자들은 어떻게 됐어? 언제나 유한한 수가 생기겠지? x는 2분의 1 물어보면 그냥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끝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0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나는 키가 158인 여자가 내 이상형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158.0000인 여자를 찾아야 돼. 그러면 평생 가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키의 범위는 굉장히 어때? 연속하는 실수 범위로 어떤 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체 분모가 무한대고 그리고 뭐가 돼? 분자는 언제나 상수가 되겠죠? 유한한 상수가 되겠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형률 변수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뭐라 불렀어?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함수 우리가 확률 무슨 함수? 자, 이렇게 별량과 확률의 이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확률 질량 함수는 내가 값만 대입하면 실제 확률이 돼버리지. 그쵸? 근데 어때? 내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면 언제나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는 확률 질량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는 자, 얘를 나타내는 함수는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구 밀도라는 거 아십니까? 인구 밀도 어떻게 구하지? 전체 인구수를 면적으로 나누지. 그죠? 그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다시 질량이 실제 함수값이지? 그쵸?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밀도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면적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질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면 반드시 그거에 해당하는 뭘 구해야 된다? 면적을 구해야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확률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해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0에서 뭐 10 사이에 연속하는 실수로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실제로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뭐 대충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전체 이 넓이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 전사건이라고 생각해 준 거야. 전체 넓이를. 알겠죠? 자, 그래서 0에서 10까지 나왔을 때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우리가 확률을 반영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확률 그 자체를 나타내는 함수가 아니라 확률을 반영해주는 함수거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 fx는 어떤 함수냐면 자, 첫 번째로는 지금 봐봐. x의 범위가 0에서 10이라고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자, 1부터 정의역이 x의 범위랑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연속 확률 변수가 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정의역이 0에서 10 사이여야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갈 건데 자, 여기서는 인테그랄 한 다음에 내가 a에서 b까지 fx, dx를 구했어. 자, 그럼 우리가 정적분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가 뭘 반영하는 거냐면 자, 하나의 값을 찍어서 말하면 무조건 0이라고 할 수 없지? 하지만 몇부터 몇 가지야? 라고 말하면 충분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P 한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A 이상이고 B 이하일 확률과 같은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내가 준 개념 정리 프린트랑은 조금 순서가 바뀌어있어. 2번하고 3번이. 우리가 생각해줘. 자, 그럼 봐봐. 결국에 뭐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면적이 뭐가 되는 함수야? 확률이 되는 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야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다시 뭐라고? 면적이 확률이 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확률 질량 함수는 뭐야? 그냥 y값이 확률인 함수였죠. 그치? x값에만 각 대입해주면 그게 y값으로서 확률이 나와버렸던 함수였죠. 자, 그러니까 주황색 어딨을까? 주황색 쓰고 있었나 아까까지? 자, 봅시다. 자, 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다시 어떻게 써주고 면적이 확률이 되는 함수라고 기억해. 알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어쨌든 근데 면적이라고 했지만 정적분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함수라 했지?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봐봐. 확률의 값은 언제나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확률의 기본 성질과 맞물리는 성질들이 나올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 만약에 자, 0부터 10까지 지금 이제 x의 범위가 0, 10 사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정의역 구간을 통째로 적분하면 무슨 사건이 돼버려? 전사건이 돼버리지? 그럼 전사건 확률이 몇이야 언제나? 1. 그러니까 총 넓이가 1이 돼야 돼. 알겠니? 그리고 확률은 언제나 공사건 이상이어야 되죠?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적분하더라도 음수란 얘기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내가 한순간이라도 음수인 구간이 그려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음수값 나오지?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fx는 x축 아래로 그려지면 안 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해서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가 되냐면 얘는 자 P, S는 1이다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 맞춰서 식을 다시 써준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fx가 얼마나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온다는 건 이거는 자 공사건의 확률은 언제나 0이다 라는 거 반영해서 모든 확률은 공사건 이상이어야 돼 까지 얘기해서 나오는 결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면적이 확률이 되는 함수다 라는 거 생각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실제로 이제 문제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 0에서 10 사이에 정의되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자 fx로 주어진 상황이야. 실제로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0, 그리고 10, 여기가 5, 4 이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알겠죠? 자, 그리고 요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A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A라고 나왔대. 알겠죠? 자, 이럴 때 첫 번째로는 뭘 물어보냐면 A가 몇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럼 A가 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거 생각했는데 자, 전체 도형이 어떤 모양인지 파악 가능하죠? 삼각형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입니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야. 넓이는 무조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A인 정사각형 얘기하는 거니까 자, A의 값은 뭐라고 말하면 돼? 5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답 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P 한 다음에 X가 4에서 몇 해볼까? 10. 아, 10도제 7. 7. 자, 4에서 7 사이일 때 이제 이 확률 변수 x가 4에서 7 사이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4하고 7 잡아주고 여기에 넓이를 구합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어떤 도형이야? 사다리 꼴이지만 넓이를 구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는 좀 비례식을 좀 이용합시다. 닮음을 좀 이용하자는 거야. 봐봐. 내가 수직선을 샥 그어버리면 이 삼각형에서 닮음이 삼각형에가 뜯겨나가지.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7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봐봐. 전체 밑변에서 자 4에서 10까지면 전체 몇 분의 몇 차? 5분의 3인 거 알지? 이건 A값 몰라도 5분의 3인 건 알아야 돼. 여기 4고 여기 6이니까. 그죠? 자, 5분의 3에서 어떻게 주면 되니? 전체 4분의 1이 뜯겨져 나간 거죠? 그러면 5분의 3에서 4분의 3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넓이를 구하지 않고도 뭐라고? 20분의 9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 구하는 문제들은 거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야. 그리고 미정계수는 뭐로 결정한다? 언제나 전사건의 확률은 1이다 로 계산해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확률이 미정계수는 뭐라고? 전사건은 1이다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걸 이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놀랍게도 확률 밀도하면서 개념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개념이 끝났어. 그래서 일단 책 새로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여기 책다가 다시 할게. 알겠지? 과자 먹을 사람 있니? 자, 먹고 싶은 친구들 여기서 알아서 꺼내서 드세요. 내가 근데 PX라고 써왔어요. 완전 면세야. 그 밖에 것보다 한 절반 정도. 잠깐 이거는 그거야. 마스크팩이야. 잘 뜯어주세요. 뭐야, 침묵주네.
자, 해서 우리 마지막 파트 받아서 가져가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중, 영, 세훈이. 지안이 안 먹어?
시작할까? 자, 먹으면서 들어주세요. 알겠죠?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시작하자. 이거 갱노트에 있는 문제인데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정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네. 알겠지? 자 그런데 확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p x가 x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게 자 a에다가 x 더하기 4 한 다음에 x-4를 곱한 거야 라고 제시된 조금 특이한 상황의 함수가 제시가 된 거야. 알지? 자 이럴 때 p x가 0에서 2에 1일 때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일단 문제의 조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확률 함수가 나와 있긴 한데 자 봐봐 우리가 원래 확률 함수라는 거 절대분해야 된다. 그쵸? x부터 4까지가 아니라 그냥 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였으면 좋겠지만 밀도 함수는 아닌 상황이지? 그치?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뭐야 전체 함수를 나타내는 반영하는 함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확률을 나타내는 일종의 식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x가 x에서 4 사이일 때 자 x를 대입한 값이 나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확률이 지금 뭐야? 확률이 지금 무정계수가 붙어서 나왔구나 라는 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되는 건 뭐야? a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어진 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용을 해서 답을 구하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의 인트로를 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확률의 미정계수부터 있으면 뭐라고? 어떻게 없애? 그죠? 전 사건의 확률을 체크하면서 미정계수를 없애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했어.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전 사건을 보자 라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게? 동주야 전사건이 1 전사건 그러니까 전 사건이 1인 걸 확인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줘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 뭐야? 변수 x밖에 조정을 못하거든? 스몰 x밖에? 그럼 어떤 행동을 해줘야 우리가 전사건을 관찰할 수 있을까? x에 1, 2, 3, 4 왜 1인을 하지? 연속 한 줄 변수인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에서 4 사이래. 네. 그럼 x가 0에서 4일 확률은 뭐야? 그게 1이라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에서 4 사이잖아. 네. 그 이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텐데 그래서 x가 0에서 4 사이의 확률이 몇이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무조건 always잖아. 그쵸? 그러니까 1이 되는 거라고. 그럼 맨 처음에 줘야 되는 건 뭐야? x에다 뭘 대입해야 돼? 그래, x에 0을 대입해줘. 자, 주어진 식에 x를 0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는데? p 한 다음에 x가 라지 x가 0에서 4 사이일 확률은 하고 식이 쓰여지고 결론은 뭐가 돼? 마이너스 16개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전사권의 확률 관찰한 거야. 자 그럼 a는 몇이라고 말해야 돼? 마이너스 16분의 1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 미정계수가 해소가 된 상황이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자 확률 함수를 다시 써보면 자 x가 라지 x가 스몰 x에서 4 사이일 확률은 자 마이너스 16분의 1 한 다음에 x 더하기 4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자 물어보는 건 0에서 2a까지 구하라고 나온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바꿔주면 돼? 문제가 박살났는데 그러면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이자. 마이너스 안 붙이면 진짜 박살나요 진짜 말 그대로. 자 마이너스 붙였다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에는 a가 16분의 1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해서 어쨌든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고 쓸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라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어떻게 0에서 8분의 1까지?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이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 가르쳐줬어? 확률 밀도 함수 안 가르쳐줬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는? 0에서 4가 1에서 4까지랑 8분의 1에서 4까지 돼요. 그래 그렇게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안이 알지? 네. 자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봐봐 확률식은 언제나 자 어떤 수부터 4까지 비율밖에 못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0에서 8분의 1까지는 애초에 끝이 다르단 말이야. 그쵸? 내가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0에서 8분의 1까지만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근데 수식으로 나타나 있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x부터 4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치? 자 우리는 오른쪽 끝을 4라고 했을 때의 확률밖에 계산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0에서 8분의 1까지를 구하려면 어쨌든 전사건의 확률이 1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구해주면 돼? 8분의 1에서 4까지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확률을 계산하면 이걸 6건의 확률을 써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서 식을 써주면 어떻게 나오냐? 얘는 자 1에서 뭘 빼면 돼? p x가 8분의 1보다 크고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봐봐 여기서는 지금 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 등호가 포함 안 돼 있지.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확률을 밀도함수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봐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정한 값이 나오는 확률을 뭐라고?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함수에서 등호는 그냥 있든 떼든 빼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는 거야. 왜? 등호를 포함해도 0이 추가되는 거고 등호를 빼봤자 0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나 8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나 어쨌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겠어? 자 그럼 10%좀 어떻게 나오니? 1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16분의 1 한 다음에 8분의 1 대입하면 8분의 몇차? 32에다가 뭘 곱할 거야? 마이너스 8분의 30 8분의 32가 8분의 30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씩 계산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문제 풀어주면 다 나올 텐데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 이거 합차로 계산하면 되는데 왜 저기 다 계산했을까? 합차로 계산하면 더 쉽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분의 1이고 어떻게 쓰면 돼? 8분의 1 플러스 4분의 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되니까 그냥 8분의 1 빼기 4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결국에는 자 1에서 뭘 뺄 거야? 16분의 1 하시고 64분의 1에서 뭘 빼서 16을 빼서 식 정리할래요? 라고 말해주시면 자 1에서 어떻게 곱해져? 16분의 1이고 지금 마이너스 16으로 곱해지면 플러스 1 되지? 그러면 2 돌겠구만. 아 이거 더하기가 들어갑니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자 해서 2에다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6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냥 16분의 1 곱하기 64분의 1 해가지고 102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계산 실수니까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연속 확률 변수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우리 필수의 5번까지는 여태까지 프린트로 같이 봤으니까 우리 필수의 6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자, fx는 뭐라고 돼 있어? k, x만 절대값 x 빼기 4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x의 범위가 0에서 6 사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0에서 6 사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p 한 다음에 자 확률 변수 x가 1에서 5 사이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넓이가 확률이 되는 함수야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는 자 x가 1에서 5 사이의 확률을 계산하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1에서 5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를 구해야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맨 처음 해줘야 되는 건 뭐야? k 값이 뭔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인데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진행을 좀 하고 싶어요. 뭐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자, 우리 일단 k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뭘 알아? 0에서 6까지 fx, dx 뭐가 된다는 거 아니? 언제나 1 나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자, 그럼 봐봐. 내가 k 값을 안 구해도 된다라는 거 보여줄게. 자, 0하고 4하고 6 중요한 기점들이래. 0하고 6은 구간의 끝이고, 자, 그리고 4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뒤집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서로 뭐야? 그렇죠, 닮음이지. 왜? 똑같은 각도로 뒤집혔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닮음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근데 몇 대 몇 닮음인 게? 2대 여기 길이가 4고 여기가 길이가 1이니까 2대 1인 거 알고 있죠? 그럼 넓이 b는 몇 대 몇이 돼? 넓이 b는 4대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럼 전체 넓이가 몇인지 뭐 k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는 그러면 5분의 4겠네 라고 바로 유추할 수가 있고, 그쵸? 여기 넓이는 몇이다? 5분의 1인 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1에서 5까지의 넓이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근데 떨리 저기겠지? 분필들을 다 어디다 갖다 버렸나봐. 모르겠어. 보라색이랑 주황색이 안 보이네. 자, 어떻게 보면 되겠어? 1에서 5까지 여기 보는 거지? 그럼 봐봐.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왼쪽 삼각형이랑 보니까 마찬가지로 닮음이지?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 4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전체 몇 분의 몇이야? 16분의 9에 해당하는 비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넓이는 5분의 4에서 뭘 곱해서 16분의 9를 곱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가 5니까 1대 2 닮음이 되는 거죠? 넓이 b는 전체 4분의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는 5분의 1에다가 4분의 1 곱해가지고 둘이 더해주면 답이겠구나 라고 바로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K값 구해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는데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어. 알겠죠? 너네 못 풀어야 되니까 독립식량률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좀 센스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 그럼 20분의 10 이렇게 나오니까 뭐다? 2분의 1이라 이렇게 문제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필수형 율법 문제 풀어보면 어때? 이게 좀 다 쪼개놨지? 그러면 사실은 어때? 이거 칸 몇 칸인지 세가지고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 밀도함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주라? 최대한 닮음 이용해서 계산을 최소화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형 7번 문제는 없으니까 자, 왜 이거밖에 없다? 이 정도밖에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는 그냥 넓이가 함수가 되는 함수고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를 직접 세우는 일은 없어. 알지? 다만 어떤 게 있냐면 모든 값들이 나올 확률이 균일한 문제들이 있지. 예를 들면 내가 원판에다가 자를 이렇게 둘러놔. 그 내가 핑계핑계 돌려서 멈추면 자 어딘가에 한 곳에 멈추겠지. 그럼 이때 길이는 어쨌든 실수가 될 거란 말이지.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일이 생긴다면 아마도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모든 값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0부터 또 알파까지 나온다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식을 세면 어떻게 되게? 이거랑 이거는 과연 대소관계가 어떨까? 모든 값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절반까지 절반에서 전체까지 물어보는 거니까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함수는 봐봐. 자, 모양이 정확히 유추가 안 되더라도 0에서 알파까지는 자, 중간의 기준은 어때야 돼? 넓이가 똑같아야 되지. 그런데 이걸 내가 2분의 알파가 아니라 3분의 알파, 3분의 2알파, 3분의 3알파 해줘. 그리고 넓이가 어때야 돼? 전부 다 똑같이 나와야지.
그럼 내가 몇 조각으로 쪼개든 간의 넓이가 똑같이 나와야 되지. 그러려면 과연 확률 밀도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대칭도 아니야. 대칭은 맞긴 한데 좀 더 심하게, 좀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말할 수 있어. 어떤 함수, 내가 n등분을 했을 때 구간의 n등분을 쪼갰을 때 언제 넓이가 똑같아야 돼. 맞아, 상수함수야 되는 거야. 언제든 잘라 똑같아야 되니까 봐봐. 이 함수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생겨야 내가 자, 몇 등분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때? 정확히 토막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반토막을 내든 3분의 1 토막을 내든 4분의 1 토막을 내는 간에 전부 다 넓이가 똑같이 나오려면 무슨 함수가 된다? 바로 상수함수가 돼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를 직접 작성하는 일은 교육과정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값이 나오는 확률이 동일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함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속 확률 변수는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보면 유명한 분포가 있겠지. 자주 쓰이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유명한 분포가 있겠지. 자주 쓰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분포가 쓰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 연속 확률 변수의 얼굴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의 얼굴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해서 오늘 한 단원 더 나누고 마무리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고 따라와. 알겠죠? 봅시다. 우리 확률 변수 처음에 지정할 때 우리 어떤 거 배울 때 지정했죠? 우리 뭐 배우면서 처음으로 내가 확률 변수라는 얘기를 꺼냈지? 기억나니 혹시? 영아 기억나니? 내가 처음에 뭐 배울 때 내가 이 얘기 꺼냈을까? 어떤 거 배웠을 때 내가 처음으로 확률 분포라는 말을 밖으로 꺼냈을까? 아닌데요.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야. 그죠? 내가 어떤 사건 A가 발생한 횟수를 X라고 하자라고 했고 그 사건 어때? 독립시행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야. 확률 분포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싶은데 다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확률 변수부터 지정을 해야 되지? 그쵸?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사건 확률에서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특정한 사건 A가 자, 일어난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하겠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내 행동들을 이게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양분해서 보겠다는 거야. 다시 내가 주사위를 굴리는데 4 이상의 눈이 나온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건 내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시행 6가지를 뭉뚱그려서 4 이상이 나온다, 4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항으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자, 이렇게 양분된 경우에 대한 분포를 관찰하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항 모식행위 처음에 뭐로 배웠어 우리? 이항 정리로 배웠죠? 그치? 그럼 이항 정리에서 뭐가 필수야? 이항 개수가 필수적이지. 그쵸? 자, 이항 개수가 어디 반영돼?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버라이어티 계산할 때 어떻게 돼? 섞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부 이항 개수로 나왔던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확률은 언제나 뭐랑 똑같다? 이항 분포의 그것과 완벽하게 이항 정리의 그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봐봐. 내가 자, P 한 다음에 X가 자, R번 일어난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써주면 돼? 자, A가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하고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1 빼기 P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우리 어떻게? 일반적으로 Q를 좀 많이 쓴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라고.
알겠죠? 자, 해가지고 NCR 한 다음에 P가 R번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Q가 N-R번 일어나 라고 해가지고 바로 어때? 우리가 여기 X랑 뭘 바로 이어주는 확률을 바로 이어주는 확률 밀도 함수를 바로 써줄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에 대한 이상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뭘 작성하죠? 항상 표를 작성한단 말이야. X하고 PX를 써놓고 자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부터 쓰겠어? 0부터 쓰겠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의 제일 작은 건 0부터니까 그쵸?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NC 0에다가 P의 0승에다가 Q의 N승 쓰고 1 쓰면 어떻게 돼? NC 1에다가 P의 1승에다가 Q의 N-1승 이렇게 달고 내가 쭉쭉쭉쭉 써나갈 건데 어차피 내가 뭐라고 쓸지는 이미 알고 있지?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걸 다시 쓰는 건 굉장히 어떤 일이야? 번거로운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식은 좀 복잡하지만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보려고 기호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의 두 개로 양분을 해서 봤기 때문에 일단 자 요거에 대한 분포를 이제 우리는 표로 바로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확률 변수 x가 자 이항분포라고 얘기할 때 일단 이항 바이노미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가 두 개를 나타내는 접두사고 놈이라는 게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이 있는 분포를 보겠어 라고 해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하면 디스트리뷰션이 뭐죠? 분포. 분사는 보라이너스라고 해야 돼 수학에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분포기 때문에 우리가 B라는 기호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N, P 이런 식으로 써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N하고 P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자 내가 관찰하고 싶은 이 특정한 사건 A를 몇 번 시행했을 때 관찰하는지 봐야 되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다가는 내가 시행 횟수를 적을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내가 자 이 P는 뭐야? 내가 보고 싶은 이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1회 발생 확률 한 번 시행해서 발생한 확률 해가지고 이렇게 N, P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이 표 대신에 이렇게 쓰면 그냥 끝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냐면 봐봐 만약에 자 어떤 확률 변수 이상확률 변수 x가 자 이항분포 120, 6분의 1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쵸? 그럼 이 말을 보자마자 우리가 뭐 한 거야? 자 6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을 몇 번 시행한 거야? 120번 시행한 거지?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려서 눈이 1이 나오는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를 120번 굴려서 1이 나온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6분의 1의 확률로 120번 나오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을 보자마자 바로 무슨 얘기로 넘어가야 돼? 아 그럼 내가 구하는 자 이상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자 x는 r일 때 뭐가 나온다? 120 c r에다가 6분의 1에 r승 하시고 6분의 5에 몇 승? 120분의 r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깨우치자 머릿속에서 바로 꺼내자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야? 이항 분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로 쭉 나타내는 대신에 사람들이 어떻게 쓰기로? 이렇게 기호로 쓰기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식을 다룰 때 자, B, N, P 이렇게 식 봤잖아? 그죠? 그러면 이항분포하고 공식대를 생각하지 말고 알죠? 공식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너네가 식을 보잖아?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언제나 자 P, X가 R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몇 번 시행해서? N번 시행해서 자 1의 발생률이 P인 사건에 대한 횟수를 기록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자 해서 뭐라고 써야 돼? N, C, R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사건이 몇 번? N-R번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확률 질량 함수로서는 오른쪽 식을 채택하면 되고 그리고 뭐야?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로서는 왼쪽 식을 채택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 기호 자체가 이 표랑 동일한 개념이야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볼 수 있겠죠? 그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지? 평균 어떻게 구하지? 다 X 그쵸?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 것들의 시그마가 되는 거지? 언제나 확률은 뭐랑 같으니까 상대도수랑 같으니까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은 평균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식 정리할게요. 자, 그럼 봐봐. b n, p에서 자 expectation x를 구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 한 다음에 자 r은 몇부터? 0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식이 어떻게 들어가 이제 n 아니지 일단 확률 변수 r이야. r에다가 확률은 ncr에 p에 r승 q에 n-r승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잖아. 그죠? 자, 그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자, 우리가 수학 때 R 곱하기 NCR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의고사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정쌤의 모모를 풀어본 친구들은 당연히 한 번은 겪어봤을 식입니다. 알겠죠? R 곱하기 NCR이 어떻게 바뀌냐면 봐봐. NCR 뭐야? 식으로 쓰면 그죠? n-r팩에 r팩에 또 분자는 n팩이 되지. 그러면 이거 곱하면 r팩이랑 r팩이 나눠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 분모는 n-r팩에다가 자 r-1팩으로 곱하시고 분자는 n팩이 되지? 그럼 어때? 이제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 두 개 더하면 n이 아니라 n-1로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을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n-1팩에다가 그죠? 그죠? 분모에다 뭘 써가지고 n-r팩에다가 r-1팩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나눈대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r 곱하기 ncr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다시 뭐가 돼버려? 조합이 돼버리죠? 동자 얘 모으게 내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다시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 더해주면 n-1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n팩을 n 곱하기 n-1팩으로 쪼갠 거야. 그럼 어때?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 더하면 분자에 있는 팩토리얼 값이랑 똑같아지죠? 그럼 이게 뭐랑 같다? 우리 3팩, 9팩분의 8팩 뭐라고 할 수 있게? 이거 뭐야? 뭐라고 써 우리? 나는 고참이라고 그런 건데 기억하면 돼. 알겠죠? 이거 우리 83이라고 써도 되고 85라고 써도 됩니다. 이거 20 봐봐. NCR을 이렇게 바꾼 거잖아. N팩에 R팩에 둘이 뺀 것까지 해가지고 얘 더하기 얘가 되지? 그쵸? 그러니까 조합은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이 그냥 조합식이라고. 근데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의 합이 분자의 팩토리얼과 같아야 조합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있는 결과를 내보면 자 n은 n이고 저 노란색 식이 어떻게 바뀌어? n-1c에 r-1 이런 식으로씩 바뀌는 걸 납득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가 내가 0 넣어봤자 식이 변해 안 변해? 0 넣으면 어차피 0이지 그죠? 그럼 내가 r은 0부터 n까지라고 썼지만 이 식을 내가 1부터 n까지라고 써도 전혀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어차피 0 넣으면 0이니까 그래서 r은 1부터 n까지야 라고 생각을 해주고 다시 r에 nc r에다가 자 p의 r승에 q의 n-r승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다시 r 곱하기 ncr이 뭐랑 같다고? n에 써놨죠 여기다가 n에 뭐라고? n-1c r-1 하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습니다 라고 봐도 괜찮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항계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 n-1 있죠? 그럼 어때야 돼? 거듭 제곱의 지수의 합이랑 똑같아야 되지? 그럼 지금 어때? 지수의 합은 n인데 n 값은 n-1이죠? 그럼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P도 하나 떼낼 거야
그렇죠? 자, P도 하나 떼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N은 R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N 상수 취급해서 내보내면 되지? 여기는 P도 밖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면 NP에다가 시그마 한 다음에 자, R은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뭐라고 쓸 수 있어? N-1C R-1에다가 뭐 곱한 거? P에 R-1승 한 다음에 Q에 무슨? N-R승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결과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Q는 언제나 6번이야. P 더하기 Q는 뭐다? 1이라고 괜찮지?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뭐야? 전개식의 일반항이지. 근데 전개식의 일반항은 처음부터 더해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들을 땡길 겁니다. 어떻게 땡길 거냐면 봐봐. R은 0부터로 바꿔버릴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1 들어가면 여기에 0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R-1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땡겼다고 생각해서 식을 다시 써주면 R에다가 R 플러스 1 대입해야 되지? 자, 그럼 식 어떻게 나와? 자, 여기도 N까지, N-1까지로 바뀌고 자, N-1C R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은 P에 R 쓰는 다음에 Q에 뭐가 된다? 잠깐만. 띠로리 N-R승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 R에다가 R 플러스 1승 더했으니까 그치 여기가 R에다가 R 플러스 1 대입했으니 N-R-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쵸?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돼버려? 전개식의 일반항이 돼버리고 0부터 여기 끝까지 다 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다? 이항 정리의 그것과 완벽하게 동일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N, P에다가 자 P 더하기 Q의 몇 승? N-1승 이렇게 정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쵸? 자 그러면 P 더하기 Q가 뭐라고? 1. 왜? Q, P의 6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거듭제곱은 1이 되면서 뭐만 남는다? N, P만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가 봐. 이 BN, P에서 자 이항분포인 걸 알았어. 그럼 이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 NP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두 개를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보면 봐봐 6분의 1의 확률이 뜰만한 게 120번 그렸어. 그럼 몇 번 정도 나올까? 몇 번 정도 이 일이 일어날까? 그쵸? 20분의 1 정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근데 내가 주사위를 굴리면 정확히 20번이 나와? 1이? 120번 굴리면?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20번 정도 나온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예측하는 값이 바로 평균이기 때문에 자 20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거 봐. 자 expectation x는 언제나 우리가 이항분포 n, p를 받았을 때 자 바로 뭐라고 말하면 돼? np라고 얘기하시면 되시고 그죠? 자 그럼 vx는 어떻게 구해? 제평, 평제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까지 써버리면 너무 식이 길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고 다시는 설명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 봐봐. 자 이렇게 120분만 6분의 1 받았어. 자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돼. 첫 번째 유도한다.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한다. 뭐 할래? 대입한다. 대입 공식을 쓰는 이유가 뭐야? 이런 과정들을 맨날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N을 시행하고 확률이 P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확률은 뭐라? NP라고 그냥 얘기해버리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 식 언제 썼는 줄 알아? 딱 한 번 써봤어. 내가 그 서강대 그 논술 시험 보러 갔을 때 이게 논술 문제였어. 문제 딱 두 문제 나오거든? 근데 왜 이항분포에서 확률이 NP고 분산이 NPQ인지 구하세요 라고 이제 문제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거 내가 딱 그 논술 봤을 때 딱 한 번 쓰고 그 이후로는 써본 적이 없다. 알겠죠? 자 수업 시간에도 사실은 별로 안 쓰고 싶은데 한 번만 보여주자. 마지막 개념 수업이다 라는 취지로 조금 보여준 거니까 그냥 이거 뭐야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알겠죠? 뭐만 생각해라. 우리가 이항분포를 받았을 때 평균은 뭐다? NP다 라고만 기억해줘. 그 다음에 자 VX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뭐만 곱해서 껴줘? Q만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 평균에다가 그냥 뭐만 6건의 확률만 곱하면 이항분포의 분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평 풍자하고 있을 시간 있어 없어? 절대로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왼쪽에 다시 쓸게. 이 x는 뭐다?
NP다. 그리고 VX는 뭐다? NPQ다. 그러면 시그마 X는 뭐겠어? 그거 내가 쓸까 말까? 안 쓸게. 알 잘 딱 알아들으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항분포에서는 이 세 개념에 대한 자, 삼위일체설을 우리가 믿으시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하면서 이항분포도 놀랍게도 개념 설명이 끝이 납니다. 와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내면 되는데 자, 이항분포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MP 생각하지 마시고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뭐다? 확률 분포를 표를 그리기 귀찮으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알잘딱 알아먹었으니까 뭐하라고? 비유로 나타낸 거야. 이 표가 바로 뭐야? 얘 그 자체야. 알겠죠? 알겠죠? 내가 정착명임을 위해서 DNA 용기서열을 전부 다 공개한다. 느낌이잖아. 그쵸? 이래도 내가 나인 걸 내 주민등록증 내면 되죠. 그죠? 네 주민등록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그냥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알겠지?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씩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확률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건 저거 다 세로로 곱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바로 공식으로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면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항분포도 단원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는 사람 없으면 문제 같이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확률분포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부르고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확률분포다 라는 거 기억해서 이 세 가지 오늘 머릿속에 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통계 단원의 절반 이상을 한 거야 벌써. 와, 수업 2번 만에. 알겠죠? 자, 그래서 통계 단원 진짜 별게 없고 29번에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받아 먹으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통계가 30번에 나올 일은 절대로 없어. 근데 29번에 나올 수 있어. 근데 29번 문제로 나오는 건 개념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본질을 계속 기억을 해야 돼. 공식만 기억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해서 필수형 문제 1번 문제 같이 보자. 자,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3인 어느 농구 선수가 자, 뭐래? 자유투를 N회 시행을 했을 때 자, 성공한 자유투 횟수를 확률 변수 X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X는 무슨 분포를 갖는다? 정교분포라는 말은 내가 꺼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다 했어? 다 했어? 어디까지 했어 학교에서? 그래서 아 이거 다 했어? 아니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했어? 정교분포란 말이 어떻게 나오지 근데? 리포스트. 아 사실 정교분포 내가 미적분 시간에 먼저 꺼내긴 했어.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그리면서 자 해서 자 이게 무슨 분포? 이항분포라는 거 알았죠?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보고 자 x는 자 이항분포 뭘 따라간다? n, 5분의 3을 따라간다 라는 얘기랑 그리고 px가 r이랑 확률이 뭐가 나온다? nc r에다가 뭘 걸어서 5분의 3에 r승에다가 5분의 2에 n-r승 걸린다 라는 얘기까지 전부 다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평균 분산 안 물어봤으니까 평균 분산 얘기는 안 꺼낼게.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니? 4 p x 2가 뭐랑 같아? p x가 3일 확률과 같다. 그러니까 n번 던져서 2번 성공한 확률이 3번 성공한 확률의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공식에다 넣어서 진행합시다. 이 뭐야? 독립시행 확률 식에다 넣어서 알겠죠? 어떻게 쓰는데 4 곱하기 한 다음에 NC2에다가 뭘 곱해서 5분의 3의 2승 한 다음에 5분의 2에 N-2 2승 해서 자주만 만들 수 있죠? 그쵸? 자변 만드시고 우변 어떻게 쓰면 돼? 3번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는 자 NC3 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5분의 3에 3승 5분의 2에 N-3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식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좀 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자변에 똑같은 거듭제부터 나오지. 그럼 무조건 무슨 분해가 돼? 그래,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하지 말고 약분해도 괜찮죠? 자명은 약수니까 그 약분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5분의 3에 제곱하니까 이게 하나 남겠죠? 그치? n-3제곱 나눠주면 여기는 하나 남겠죠? 그죠? 자, 해서 식을 정리해주시면 어디 됐어? 자, 요거 정리해주면 4
4 곱하기 5분의 2에서 5분 남다 5분의 8에다가 NC2는 하고 식을 쓰시면 여기는 뭐가 남는다? 5분의 3의 NC3 이렇게 되고 다시 5하고 5 나눠주면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8NC2는 하고 식을 썼을 때 뭐야? 3NC3이야 라고 쓸 수가 있게 되죠? 자, 요 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결정 지을 수 없게끔 미정계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자, 우리 조합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였죠. 뭐야? 일단 R편분의 NPR. 그치? 이게 가장 기본이지. 우리 예를 들면 뭐 7C3 같은 거 어떻게 써? 7, 6, 5를 3, 2로 나눠줍시다 하잖아. 이게 뭐야? 7P3을 3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런 표기를 제일 많이 쓰시고 이때까지 썼던 것들 보면 또 어떤 것도 많이 써? NPR이죠. 3이라. 자, N팩을 뭐로 나눠주는 거? R팩에 N-R팩 이렇게 나눠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식에서 얘들을 쓸 때 언제 쓰냐면 얘는 자 NPR이라는 거 내가 N부터 R개를 나열한다는 식이지? 근데 R이 뭔지 모르면 점점점을 써버리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 못하지. 그러니까 요 식은 언제 쓰냐면 R을 알 때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식은 언제 많이 쓰냐면 이건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문제 풀 때 특히 증명 과정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R도 안 정해져 있어요. R을 모를 때 이 식을 많이 씁니다. 이 명의 기억나니 혹시? 옛날에 수학 때 내가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야. 기억 안 나 말고? 아무튼 식을 알면 됩니다. 해서 자, 요 식은 R을 할 때 많이 쓰는 식이고 이때 R을 모를 때 많이 쓰는 식이야. 왜? 점점점이 있고 없고 차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제일 쉬워. 근데 점점점을 쓰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 알겠죠? 자, 해서 정리해서 문제 푸는 게 첫 번째야. 그럼 봐봐. 여기는 R을 알고 있지? 그쵸? 그래서 자, 일단 솔루션 1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조합 계산 이렇게 할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들어가? 8 곱하기 자 분자는 n 곱하기 n-1 이렇게 들어가죠? 분모는 2 곱하기 1 들어가지? 좌변은? 그럼 우변 어떻게 쓰면 돼? 3 곱하기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분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죠? 자, 그럼 약분할 거 전부 약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나온다? 2, 1 그리고 n-1, n-1 이렇게 날아가고 3, 3도 날아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좌변에 남는 건 8밖에 없고 우변에 남는 건 n-2밖에 없기 때문에 n은 뭐다? 10이다 라고 구하는 게 첫 번째 조합 계산. 조합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조합 계산하는 거. 알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 방금 배운 거 써놓는 거야. 두 번째는 조합 공식이라고 얘기할게. 자, 우리가 배웠던 조합 공식 방금 배웠던 거야? R 곱하기 NCR은 뭐다? N 곱하기 N-1C R-1이다. 다들 알죠? 하하하하. 알 리가 없지. 어려워요. 알겠죠? 근데 이거 외우고 있는데 못 봤어 아직.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여기 3NC3이지. 그럼 3NC3을 내가 조합 공식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쓰면 돼? N이 밖으로 나오고 N-1C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얘가 뭐라고 돼 있어? 8에 N-NC 2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두 번째 문제겠지. 그럼 봐봐. C2는 2분의 2분의 1 깔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를 n에다가 뭐로 바꿔서 n-1p2로 바꾸시고 우변은 8에다가 n-1p2로 바꿔주면 분모 없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이용하는 거야? 바로 그냥 계산하든지 시간 한번 만들고 계산하든지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자, R값이 똑같으면 차수가 똑같으니까 계산할 건덕지가 조금 더 많아져. 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좀 해봤어. 해서 자, 1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확률 변수 x가 자, 이항분포 b는 n, p를 따르고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리고 뒤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 평균이랑 분산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봐봐. 이 2x는 뭐랑 같다 그랬죠 우리? 숫자 말고 식으로 2ex랑 같지? 2ex는 2ex랑 같아. 그치?
자, 이렇게 쓰시고 또 얘가 24라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에서는 이 x가 뭐다? 12다를 가르쳐 준 거야. 사실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든 이상확률 분포든 언제나 똑같아. 저렇게 식 바꿔주는 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v 몇 x? v 2x는 뭐랑 같죠? 4vx랑 똑같은 상황이지? 그쵸? 그럼 4vx가 뭐가 되는 거야? 36이니까 vx가 9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확률 변수 x는 뭘 따라간다? 이항분포를 따라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NP의 NPQ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얘가 12고 얘가 9죠? 그치? 그럼 12에다가 뭘 곱해야 9가 될까? 그쵸? 그럼 Q가 뭐인 거? 4분의 3인 거 구할 수 있지? 그럼 P가 뭐인 거 알아? P하고 Q는 여사공관계니까 그러면 N도 뭐인 거 알아? 1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So, easy. NP, NPQ 라고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넘어가자. 3번. 자,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몇 번? 320번 반복할 때 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개는 앞면, 두 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라고 말한다는 건 x가 무슨 분포 따라간다는 얘기야? 일단 정규분포랑 말을 꺼낸 적이 없어 아직. 알겠죠? 자,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bn, p식부터 작성하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자, 해서 이거 작성을 하고 오늘은 이항분포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동의는 뭐야? 동점이죠. 자, H, T, T 해서 한 개 앞면, 두 개 뒷면 나오는 이제 자,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몇 회 시행했는지는 제시 안 해주고 못 구하는 거니까 자, 일단 B 뭐지 게임부터 채울 수 있어? 320분만 뭐 P 이런 식으로 세워보는 게 일단은 맨 처음이겠죠? 자, 그럼 이제 P를 구해야 되는데 자, 앞면 하나에 뒷면 두 개 나오는 거 이것도 여전히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돼? 세 번 중에서 앞면 나올 위치 하나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사건, 여사건 전부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지? 괜찮아? 자, 그럼 뭐가 나와요? 8분의 3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x는 자, 이항분포 뭐야? 320콤마 8분의 3에 따르는 함수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EX랑 VX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NP, NPQ로 구해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EX 뭐야? 뭐라고? 120. VX 뭐야? 120에다가 8분의 5 곱하면 75. 해서 계산하면 so easy. 자, 너무 쉽다. 알겠죠? 자, 우리 미적분 친구들은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하고 있을 때 학통 친구들은 이걸 하고 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앞단원이 어려운 게 맞아. 진짜 어려워 앞단원은. 알겠지? 자,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필수형 4번 문제 보고 마무리할 건데 4번 문제는 so hard 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항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 봐봐. 여태까지 문제들의 패턴은 확률 변수 x가 뭔지 주어지지. 그치? 근데 확률 변수 x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근데 과연 내가 확률 변수 어떻게 세워야 될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확률 변수를 2번 세워도 괜찮으니까 자, 이 문제 같이 풀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돼 있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자 6의 약수가 나오면 자 3점 만약에 6의 약수가 아닌 게 나오면 몇 점? 1점을 얻는 자 게임이 있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주사위를 36회 던져서 얻은 점수를 x라고 하죠? 그쵸? 자,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무슨 시행이지?
독립시행이지. 우리가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변수 뭐라 그랬어? 이양 이항분포를 나타내려면 우리 횟수로 얘기해야 되잖아. 점수가 아니라 우리는 횟수로 정의하는 게 바로 뭐야? 그게 이항분포죠. 그죠?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이항분포는 우리가 아까도 확실하게 얘기했어. 이항분포는 점수 같은 걸로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는 횟수야. 그치? 횟수를 기록하는 게 바로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 x가 된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 저 문제 x 바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6의 약수, 6의 약수 아닌 걸 했으니까 자, 6의 약수가 자,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지정을 해야 이항분포로 풀던지 말던지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이제 y라고 한번 지정을 좀 해볼게. 알겠지? 그 y는 뭘 따라가? 몇 번에? 36회 하죠? 그치? 그럼 36 한 다음에 콤마 몇이라고 써줘야 돼? 네, 3분의 2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y에 대한 얘기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지. 그죠? 자, 이 y 뭐야? vy는? 그래. 그래서 y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끝났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x지. 그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y고 물어보는 건 x니까 어때야 돼? 우리는 y랑 x를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 정보를 모아줘야 x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x를 자, y에 대한 식으로 써냅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응답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봐봐. 자, 6의 약수가 나오면 3점 맞죠? 그치? 그럼 내가 받는 3점은 총 몇 점일까? 그러니까 내가 6의 약수가 나와서 얻는 총 점수는 몇 점이 돼? 6의 약수가 y번 나온다고 했겠잖아. 3y가 되는 거죠? 자,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자, 그렇지 않더라도 1점 받고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몇 번 내가 1점을 받아? 그죠? 36번 시행을 해서 y번에 3점 받았으니까 36-y번은 보다 1점 받겠구나 해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x가 뭐인 걸 알아? 2y 플러스 36이었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이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 x는 x에 대한 얘기 바로 할 수 없으니까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이 2y 더하기 36이잖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자, 근데 우리 자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써주면 2의 y 더하기 36 이렇게 써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고 y 뭔지 알아 몰라? 바로 단 거야? 8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내가 사실 내고 싶은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끝냅시다. 알겠죠? 이거 내가 지금 칠판에 낼게. 알겠죠? 자, 확률 변수 x가 자 이항분포 b 한 다음에 영아 그냥 네가 적당한 숫자로 하나 말해줄래? 7. 아, 7 하면 7에다가 AP 할 거야? 100 100는 시행해줘야죠. 100에 5분의 4 이렇게 왜 물어보냐고? 자, 4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이 사람 이항분포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때는 확률 변수를 거듭 제곱으로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할게요. 선생님도 내 사랑이에요. 너 스스로 매력이 멈춰요. 엄지척 너 때문에
엄지척. 야 뭐야 근데 벌써 8시 25분이야? 하 선생님. 자 일단은 얘는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하는 척이라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게.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겠지? 여기 작성해봤어? 답 냈어?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다시 우리가 이걸 구한다는 건 뭘 구한다는 얘기야? 평균 곱하기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확률 변수가 바뀔 뿐 확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봐봐. 내가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야? 원래 R을 써야 되는데 4의 R승이 돼버리죠? 그치? 거기다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독립시행 확률 곱해주면 되지. 그럼 뭐 곱해주면 돼? 100CR에다가 자 5분의 4의 R승에다가 5분의 1의 100 마이너스 R승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 R 거듭제곱, R 거듭제곱이 공통인수가 생겨버렸지? 그래서 얘를 지수법칙으로 묶어줄 거야. 100CR에다가 5분의 16의 R승으로 이제 식이 바뀌게 되겠죠. 게다가 5분의 1의 100-R승 이렇게 걸리면 얘가 무슨 식? 전개식의 일반항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항 정리 이용한 식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바뀌니까 이때 이 값은 뭐가 돼? 5분의 17의 전체 x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평균 구할 때 수틀리면 다시 원래 원점 회귀하는 거야. 뭐로? 평균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으로. 알겠죠?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 148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다 해서 148페이지까지 그 개념 오늘 준 책 알겠지? 자 그리고 그거 확통 수특 5단원 풀어도 돼요. 5단원이 이산확률 변수일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산확률 분포랑 그리고 이항 분포 이렇게 두 가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거 우리 기출의 도 이어서 풀어오시면 되는데 자 유형 3번까지 풀어도 돼요. 알겠죠?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카톡방에 다시 올려줄게. 들어갑시다. 안녕. 이야 아으아 어우 안녕. 저거 혹시 불러줄래? 네모?